네, 안녕하세요. 박스경제TV 시청자 여러분, 김스타 전문가입니다. 주말 당신의 개장 전략, 매주 목요일 아침 8시부터 약 50분간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매주 목요일, 그리고 또 다음 주 한 주간에 또 오늘은 어떤 종목을 사야 될까, 또 다음 주에는 어떤 종목이 또 오를지 고민이 되실 때, 오늘 방송 이후에 무료로 오늘의 공략주가 또 공개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및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 한 주간에 대한 국내 시장이요, 많이 시청거렸습니다. 그죠? 그때 한 주간에도 수익은 좀 괜찮으셨나요? 아마 계좌가 많이 푸릇푸릇하실 텐데요. 방송을 시청하시고 계신다면요, 아무래도 이제, 푸른 계좌가 붉은 계좌로 또 바뀌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지금 노란톡방을 참여하시면, 계좌가 바뀔 수 있으니까요, 많이 참석들 바라시고요. 오늘 방송의 주 내용으로는요, 어제 국내 시장에 대한 전망이 어떻게 또 흘러갔는지 좀 알아보고요. 또 미국 시장까지도 동시에 알아보면서 오늘 국내 시장이 또 어떻게 또 방향을 잡을 것인지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 또 방송을 좀 진행하도록 할게요. 2부에서는요, 또 어제 또 노란톡방에서 많은 분들이 종목을 많이 올려주셨어요. 그에 대해서 좀 상담을 좀 해드리고, 특별히 또 오늘은 또 무료 리딩방에서 알려드렸던 그런 종목에 대해서 좀 리딩을 좀 해드리고, 또다시 오늘 여러분들이 좀 잘 못하고 계시는 그런 매매, 어디 자리에서 매매를 해야 되는지 공개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 이후에는요, 오늘 공략주까지 공개해 드리도록 하니까는요, 많은 참석 부탁드리고요. 지금 한 1000여 분 이상 참여하고 계시는데요, 오늘까지만, 참석이 가능하시고요. 문 잠깁니다. 방송 이후에는 노란톡방이 문 잠길 예정이니까요, 많은 참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방을 입장하기 위해서는요, 샵 3989로 문자 김스타라고 전송하시면요, 입장 코드가 발송이 될 거고요. 바로 입장이 가능하시고, 또 화면 하단부에 보이시는 QR코드를 사진 카메라 어플로 살짝 찍으시면은 바로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물론 문자는 건당 100원의 유료 이용료가 부과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100원의 투자가 아깝지 않다라고 생각되시니까는 서둘러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무료 노란톡방은 오늘 방송간에만 입장이 가능하고요. 노란톡방이 문이 잠기니까는 빠르게 입장하세요. 오늘은 특별히 방송 이후에 장중 공개 방송까지 또 진행이 됩니다. 실시간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우리 같이 매수해서 매도하는 수익까지 챙겨갈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방송 이후에는요, 다음 주 한 주간 또 관심을 가질 종목까지 공개해 드리고 있으니 빠른 입장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지난 한 달이었죠. 9월 달에 대한 한 달 동안 수익을 좀 여러분들에게 좀 자랑을 좀 할게요. 지난 방송 이후 9월 2일 날 방송 이후부터 줄곧 한 달 동안 여러분들에게 노란톡방에서 제시해드렸던 종목 및 수익 현황들입니다. 많은 종목을 또 매매를 했죠. 그만큼 단기 매매를 좀 강하게 좀 하는 편이고요. 거의 한 34개 종목 이상을 단기 매매로 이렇게 하루에는 뭐 많으면 4, 5개까지 수익을 내고 있고요. 짧게는 하루에 한두 개 정도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짧으면 당일 또는 길게 보면은 뭐 3일 정도 보유해서 수익을 날 수 있게 매수했고요. 물론 뭐 이 외의 종목들도 스윙이나 또는 중장기 종목으로 편입해서 갖고 있는 종목들도 많이 있어요. 지난 시장이 좋을 때 빨리빨리 수급을 빼서 가져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단기 매매로 이렇게 수익을 좀 창출했고요. 보성 파워텍부터 시작을 해서 어제였죠. 어제 뭐 경남스틸, 뭐 백광산업 이런 종목들 해서 총 한 달간에 140% 이상 수익을 받아가는 종목이었습니다. 뭐 3%, 뭐 2% 이렇게 짧게 수익을 냈지만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지만 하루에 2% 수익이요. 한 달 장중이면은 20일입니다. 그죠? 20일이면은 40%에 대한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어요. 또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100만 원으로서 종목을 매수하시면은요. 한 달이면은 40만 원에 대한 수익을 받아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100만 원으로서 지금 143만 원에 대한 수익을 좀 받아가는 그런 한 달이었습니다. 그죠? 물론 이 종목 외에도 제외하고요. 다른 종목들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으니까는요. 지금
많이 참석하시면 이런 종목들 가져가실 수가 있고요. 특히나 어제 아침이었죠. 어제 시장이 많이 안 좋았어요. 많이 안 좋았지만 제가 어제 시장에서도 여러분들에게 언급을 드렸죠. 이런 종목들. 어제 홍 의원 관련된 종목들을 한 4개에서 5개 정도 언급을 해드렸고, 이런 종목들이 어제 대거 급등을 좀 했어요. 급등을 하면서 뭐 홈센터 홀딩스, 뭐 보강산업, 뭐 여러 가지, 뭐 경남스틸 이런 종목들도 급등하는 모습이었죠. 어저께 그러면서 6%, 많게는 뭐 7%까지 수익을 챙겨가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또 마지막에 시장 끝나기 전에 시장이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광산업까지 수익을 챙겨가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장이 아무리 깨져도요, 분명히 살아나는 종목은 있을 거고요. 또 내가 어떻게 또 주사갈 수 있는 종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을 잘 공략을 하시면 시장이 안 좋더라도 이렇게 수익을 챙겨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빨리 참여하셔갖고 여러분들도 또 수익을 좀 챙겨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본격적으로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죠. 어제 뉴욕 증시가 좀 불안하게 마감을 했죠. 다우 지수는 0.26% 정도 올라왔지만, S&P 500 지수도 마찬가지로 0.16% 상승세를 마감을 했지만, 반면에 나스닥은 0.24% 하락하면서 많이 혼조세를 좀 보였습니다. 이틀 전 엊그제였죠. 파월의 국채 금리가 상승한다는 그런 발언 때문에 뉴욕 증시가 대폭 크게 하락을 하면서 어제 우리나라 증시도 많이 하락을 했어요. 이렇게 악재를 적용하면서 이런 하락 장세를 많이 보였는데요. 오늘도 마찬가지죠. 오늘도 당연히 미국 시장의 여파가 분명히 나올 거고요. 아직까지 우리 그 홍콩의 헝다그룹에 대한 악재가 남아 있고 그게 또 언제 터질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악재 수도 지속적인 신규 확진자 증가, 델타 변에서 신종 변종 바이러스까지 나오면서 아직까지 시장에 대한 흐름이 좋지 않게 받아들이고 있고요. 또 미국에 대한 국채 금리가 직접적으로 인상되는 여러 가지 불안 속에서 아무래도 기술주들에 대한 움직임이 조금 부담이 되지 않았나, 이런 시장이 미국 시장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저께 잠시 혼조세를 보였는데, 물론 엊그저께 이렇게 대폭 하락을 하면서 어제는 좀 매수세가 좀 강하게 들어오는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매수세 유입이 좀 강하게 나왔지만 인플레이션에 대한 전망, 이런 국제금리 상승, 이런 오름폭, 이런 악재들 때문에 오름폭이 조금 둔화되고 좀 좁혀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뭐 어차피 9월 달에 시장에서는요, 항상 그랬듯이 미국 시장이 9월에는 좀 조정받는 9월 시장이었고요. 다음 주 10월부터는 다시 한번 회복이 되면서 상승세를 좀 이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물론 상승하는 모습은 나오겠지만 크게 상승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어차피 이 구간에서 마무리되면서 나가는 그런 시장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은 짧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거는 국내 시장이죠. 국내 시장에도 어떻게 또 반영이 될 것인지, 또 오늘 또는 다음 주 앞으로 전망은 또 어떻게 될 것인지 좀 여러분들 궁금해하실 텐데요. 간략하게 여러분들 좀 설명을 좀 드리면요. 물론 미국 시장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국내 시장도 당연히 하락할 것으로 좀 보여지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뭐 크게 하락할 것이다라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어제 우리나라 증시가요, 미국 증시가 대폭 하락하면서 우리나라 증시도 분명히 하락을 하면서 나왔고요. 잠시 차트를 한번 보실게요. 네, 코스닥 지수를 본다고 하면요. 어제였죠. 어제 우리나라 증시도 이런 식으로 대폭 크게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어제는, 오전에 살짝 반등하면서 들어줬다가 또 바로 줄곧 하락세를 나타냈고요. 마이너스 2% 이상 빠졌다가 오후장 들어서 좀 반등하는 모습을 좀 그렸어요. 여러분들이 분봉 차트를 좀 보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오전장에서 이렇게 살짝 반등을 주춤하면서 보였다가 천선을 깨지면서 다시 내려왔고, 다시 한번 코스닥은 천선을 회복하면서 마감을 좀 했습니다. 코스피는 1.2% 정도 하락을 해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은 뭐 1.9% 정도 하락을 하고 마감을 했죠. 외국인들이 6,500억 이상 매도세, 그것도 기관들이 3,100억 이상에 대한 매도세를 보이면서 어제 시장에 대해서 좀 마감을 했는데요. 반면에 또 개인들은요, 이때 또 사야 된다라는 생각을 때문에 투자 관점을
9,600억 이상 매수세를 보이면서 시장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코스닥 지수는 마찬가지로 천선을 이탈했다가 다시 한번 오전으로 천선을 회복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도 미국 증시가 좀 불안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는 좀 불안불안하면서 출발을 좀 하겠죠. 또 환율까지 어제는 또 상승하면서 나타냈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나라 시장에서 반영이 나왔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국 증시에 대한 불안성, 그리고 미 국채 금리의 인상, 그리고 우리 헝다그룹에 남아있는 악재, 거의 시한폭탄급이죠. 아직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나타냈고요. 이틀 전에 우리 미국 외인들이요, 1조 1,000억 이상에 대한 매도세를 보였어요. 당연히 그 다음날 어제는 하락장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예견이 되었던 시장이었습니다. 이미 저희 화요일장에서 많이들 선물지수에서 외인들이 많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분명히 어제는 하락장이 나타날 거고요. 또 어제 미국 시장을 본다 했을 때도 분명히 대폭 하락할 거다라고 나와있던 모습이었죠. 그래서 빨리 정리할 건 정리해버리고 현금 확보한 후에 그러고 나서 대응을 해보도록 했다고 제가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노란 톡방에다가 언급까지 드렸죠.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오늘 최근 이제 차트를 좀 보면요. 일단 코스피 지수를 여러분들이 좀 대응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라든지 뭐 SK 하이닉스, 뭐 LG전자, 현대차 이런 대형 기업에 대한 대형주 위주에 대한 매수를 하고 계실 텐데요. 코스피 지수는요, 사실상 이제는 좀 하락 장세를 좀 이어간다. 그래서 올해 연말까지는 좀 조정 장세를 좀 보이지 않을까 이런 모습을 보여집니다. 이미 지난 7월장부터 해서 고점을 한번 찍고 내려와서 3,300포인트를 선을 올라오고 나서부터 아직까지 3,100포인트까지 회복을 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하락 장세를 나타내고 있죠. 물론 어제에 대해서 깨진 거에 비하면 분명히 오늘 장에서나 다음 주 장에서 다시 한번 들어올릴 가능성은 있습니다. 분명히 들어올릴 것이라고 좀 보여지는데 이미 차트가 역배열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악재적인 게 더 이상 우리나라 국내 시장에서 호재성이 나올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뭐 나와봤자 대선 관련된 종목들 이런 시장 외에는 코로나 변종 바이러스에 대한 뭐 갑격기 치료제가 나온다던가 이런 반전이 있지 않은 한 우리나라 시장에 대해서는 크게 반등세 기미는 보이지 않을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코스피 자체도 시장 자체가 긴 조정 구간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미 차트가 역배열로 방향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게 반드시 방향이 V자곡선을 바뀌어갖고 다시 3,300포인트를 3,300선을 회복한다? 이거는 조금 힘들어 보이고요. 올해 연말까지는 좀 3,000선 위에서 좀 증시가 좀 움직이고 있다가요. 내년부터 다시 한번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로 인해서 코스피 가지고 있던 대형주 위주에 대한 종목들이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라든지 대형주 위주들도 회복은 하겠지만 주가가 회복을 하겠지만 삼성전자가 9만 원, 10만 원까지 회복하는 거는 조금 힘들어 보일 수는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 봤을 때는 분명히 통과할 것이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그렇지만 올해까지는 좀 더 긴 조정을 좀 받으면서 횡보 구간을 좀 거칠 것이다. 이런 모습이 보여질 것 같습니다. 반면에 코스닥 지수는요, 워낙에 유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코스피보다는 회복력이 좀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들어서 보면요, 어저께 121선 121선 지지선을 이미 이탈했다가 어제 시장에서 꼬리 달면서 반등해서 올라왔어요. 올라오면서 최근 들어서 얘네들에 대한 그 지수에 대한 변화, 움직임을 패턴을 살펴보면요, 이렇게 121선을 이탈했다가 다시 한번 반등해서 올라오면서 지속적인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고요. 최근 얼마 전이었죠. 8월 달에도 우리 인플레이션 그런 악재성으로 이렇게 120에서는 이탈했다가 다시 한번 주가가 들어올리는 이런 모습이 보였죠. 과거 차트에서도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바라본다면요. 이렇게 121 구간을 깼다가 상승세를 이어가는 이런 모습이었죠. 그러니까 바닥권에서 121선까지 터치했다라고 보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오늘 시장에서도 충분히 다시 한번 천선을 이탈해서 내린다고 하면요. 진짜 대폭 크게 하락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렇게까지 하락할 것 같지는 않고요. 이미 달러세도 좀 하락해서 시장이 좀 주춤해서 안정화되는 그런 단계를 좀 거치고 있으니까요. 오늘 주가에서 다시 한번 120에서는 통과해서
상승세를 이어가는 것으로 좀 기대를 해봐도 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지난 한 주간, 올해 한 주간에서는 제가 좀 시장에 대한 조정을 받으면서 공격적인 매매 패턴보다는 조금 더 방어적인 패턴으로 여러분들이 좀 대응을 해보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했지만 오늘 시장에서는 또 시장에 대한 유급성을 보면서 마찬가지로 공격적인 패턴보다는 이번 주 한 주간에는 조금 더 방어적으로서 좀 시장에 대한 수급이 도는 방향, 어떤 섹터들에 대한 움직임이 보이는지 포착을 한 뒤에 그러고 나서 매수를 한다고 하면은 충분히 수익을 나오실 수 있을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코스닥 지수는 코스피와 좀 반면 다르게 아직까지도 저점 구간에서 이렇게 횡보 구간을 장을 만들어 놓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또 다시 한번 120선을 통과해서 21선까지 회복하는 모습을 남길 거고요. 아무래도 올해 연말에는 1100포인트까지는 100선까지는 좀 갈 수 있지 않나 이런 좀 기대를 보면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한 2달 정도 남았죠. 2달 정도 남았는데 급할 건 없습니다. 아직까지도 이제 연말이 다가가는 시점에서 분명히 시장을 한 번 더 휘청거리면서 나올 거기 때문에 급하지 않게 천천히 기다리면서 가더라도 충분히 수익을 나오실 수 있는 시장이 될 것이라고 좀 보여지니까요. 기대를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국내 증시가 어떻게 변할지에 대해서 궁금한 것보다 어떤 종목을 좀 매수를 해야 돼서 가져가는지 그게 잠깐 궁금하죠. 그런 것을 좀 여러분들이 공개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어제 노란톡방에서 여러분들이 좀 종목을 여러 개 주셨는데요. 일단 여러 종목에 대한 상담을 좀 한번 진행을 하고 그리고 또 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카카오뱅크인데요. 자, 카카오뱅크를 매수하신 분인데요. 자, 우리 카카오뱅크 81,900원에 81,900원 여기 이 부분에 매수를 하셨고요. 81,900원에서 비중 5% 이렇게 매수를 하셨는데 사실 카카오뱅크 이 자리에서 매수하는 자체가 나쁘진 않은 자리였어요. 지속적인 상승세가 나올 수 있는 자리였는데 9월달 초였죠. 9월달 초에 악재가 한번 터졌어요. 악재가 한번 터지면서 그 뒤로 줄곧 이렇게 조정을 받다가 다시 한번 횡보장을 만들어주는 섹터, 그러니까 즉 바닥권을 다지고 있는 모습이죠. 바닥권을 다지고 있는 모습에서 점진적으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 모습을 좀 그립니다. 물론 카카오뱅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겠지만 지금 있는 모습에서 사실 매수 자체를 들어가는 것보다는 아직까지는 좀 더 관망을 하면서 좀 바라보는 시점을 봐야겠죠. 그래서 어차피 비중은 5%밖에 실르지 않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좀 더 고려해서 대응을 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매수가 위까지 빠져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아직까지는 좀 더 기다려 보고요. 지금 현재 69,300원이기 때문에 당연히 21선을 들어줘야겠죠. 들어주고 나서 7만 1,000원, 2,000원에서 추가 매수를 고려해서 대응을 한다라고 하면은 단가를 낮추고 본다라고 하면은 올해 연말까지는 좀 두고 가도 괜찮다라고 좀 전망이 좀 보여집니다. 그렇게 해서 좀 대응을 하고 계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나는 못 버티겠다라고 생각하신다면은 손절가 65,000원까지는 잡고, 왜냐하면 이미 저점 구간 한번 이탈했다가 다시 한번 들어올리는 모습이었어요. 지금 바닥권 형상에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박스권을 형성하면서 이 주가가 상승하면은 뚫고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돌파해서 올라갔을 때는 지속적인 상승세가 나올 거고요. 하지만 이탈하고 내려온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계속 하락 장세를 이어질 것으로 봅니다. 아직 21선 밑에서 주가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상승되는 전환을 포착하기는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있는 자리에서는 좀 관망을 좀 하시고 7만 원, 7만 1천 원 이상에서 올라왔을 때 추가 매수를 좀 고려한다 생각하고 6만 5천 원까지 손절가를 잡고 보신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빠져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대응 관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요, 랩지노믹스인데요. 랩지노믹스는 진단키트 관련주죠. 진단키트 관련주인데 매수 자리는 32,800원, 32,800원 정도 여기 자리, 이 부분에서 매수를 하시는데 이 자리는 매수 자리가 나쁘진 않은 자리입니다. 이런 자리들에 대해서는 매수 자리가 나쁘지 않고 왜냐하면 이미 주가가 21선에서 놀고 있기 때문에 언제 튀어도 상승할 수 있다라는 관점을 보고 있기 때문에 나쁘진 않아요. 비중도 10% 정도 매수를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어제였죠. 어제하고 최근 화요일, 월, 화, 수 3일 3거래일 동안 지수가 좀 하락하면서 시장이 눌러놓으면서 같이 동반 하락하는 그런 시장
종목들이었어요. 대부분의 주가들이 하락했기 때문에 지금에서 깨졌다고 이미 차트는 깨졌지만 그렇다고 동반 하락했기 때문에 악재가 작용하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앱제노미스에서 지금 아직은 행보 구간이던 박스권을 만들면서 저점 구간을 잡아놓고 있는 박스권 내에서도 현재는 저점 부분일 뿐이에요. 이 자리에서 이탈만 하지 않으면 좀 더 홀딩해서 버텨볼 수 있다라고도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음 주 한 주간 약 5거래일이죠. 5거래일 동안 다시 한번 주가가 21선 위로 들어줄 수 있는지 이 여부를 판단해서 기다려본다면은 만약에 주가가 다시 회복해서 올라오는 모습이 포착이 된다라고 하면은 추가 매수 없이 좀 홀딩해서 가져가도 충분히 매수권 위에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라도 주가가 변동이 없고 박스권 안에서만 놀고 있다라고 하면은 좀 지루하게 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손절가를 잡고 나서 한 27,000원 라인까지는 바닥을 체크하고 나서 이탈하게 되면은 반드시 정리해서 나와야 된다라고 좀 관점을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대응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세 번째 종목 카카오죠. 카카오뱅크처럼 여러분들이 많이들 보유하고 계실 거예요. 아마 고점에서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14만9천 원 정도 비중 6% 정도 보유하고 계시는데요. 최근 정부에서 국회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가 카카오가 골목 상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침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침탈로 인한 여러 가지에 대한 규제가 작용하면서 악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또 제재되는 플레이가 정말 계속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 카카오에 대한 기업 자체는 나쁘진 않죠. 평가가 정말 좋습니다. 여러 가지 카카오뱅크, 카카오게임즈 여러 가지 사업들이 무궁무진하게 많고 있어요. 하지만 이런 무궁무진한 발전 속에서도 정부 또 국회에서도 이런 식으로 악재를 적용하면서 통제를 걸어버리니까는 잘 가던 주가도 내일 가지 못하고 점진적으로 하락 장세를 나타내고 있죠. 향후 전망은 또 어떻게 볼까라고도 이렇게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 당연히 아직까지는 좀 더 긴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은 이미 나올 수 있는 모습들에 대한 골목상권 침탈로 인한 제재가 들어갔기 때문에 제재를 할 수 있다라는 이런 강세가 좀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럼 지속적인 악재가 계속적으로 나올 겁니다. 그런 악재들을 받아낼 수 있는 주가가 될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차트도 이미 21선도 깨졌기 때문에 역별 방향으로 나오고 있죠. 물론 비중 6%밖에 안 실었기 때문에 내가 장기 투자를 볼 거다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좀 보유하고 있다가 반등곡선이 나온다고 했을 때 추가 매수해서 대응하면은 괜찮다고 하지만 내가 좀 장기적으로 투자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모습으로 본다라면은 절대로 추가 매수는 추천해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이 자리에서 바로 정리해서 나오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미 하락장이 나왔기 때문에 지속적인 악재는 더 나올 겁니다. 더 나올 거니까는 지금 있는 자리에서는 당연히 이탈할 수밖에 없는 자리를 나올 수밖에 없다. 지수가 눌리면서 내려왔지만 이미 지수가 눌리기 전부터 이미 반영을 했기 때문에 조정을 계속 받을 겁니다. 10만 원까지 깨질 수도 있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이 점 유의하면서 이런 관점을 보시면서 좀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 바이오니아. 바이오니아가 한 거의 두 달 가량 거의 3만 원대가 9만 원대까지 3배 정도 이상 올라가는 이런 시장이었죠. 많이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이 바이오니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니까는 아마 따라잡는 분들도 분명히 많을 거예요. 고점에서 매수하시면서 올라가면 더 가지 않을까, 또 이렇게 또 물리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손절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모습을 아마 고민하고 계실 텐데요. 코로나 진단키트 관련주죠. 유전자 치료제까지 하면서 겹겹이 호재성이 나왔고요. 최근 9월에서 생물공학 그런 부분에서 상장기업 브랜드 평가가 당당하게 1위를 했던 그런 기업이기도 합니다. 물론 지금 있는 자리에서는 이게 잠시 숨고르기 이런 모습을 차트로 본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있는 자리에서 지수도 늘렸기 때문에 동반 하락했던 것도 마찬가지지만 다시 주가가 회복하는 모습을 그릴 수도 있어요. 이미 최근 들어서 상승세 9만 원까지 이상 고점 플레이가 나왔기 때문에요. 지금 있는 자리에서 조정 한번 들어왔고 추가 상승을 보이려고 했지만 지수가 따라가지 못했죠. 따라가지 못하니까는 이미 박스권을 만들어 놓고 가면서 아마
긴 조정 또는 횡보 자리를 만들어주지 않을까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런 식으로 나타내고 있으니까는 지금 자리에서 매수하는 시점은 좀 아니라고 좀 보여지고요. 78,400원에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하셨는데 고점을 따라잡은 거죠. 아마 상승하고 있으니까 더 가겠지라고 했다가 조정받으면서 이탈해서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못하고 좀 더 기다려보면 가겠지 그런 생각으로 보유하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내 자리에서 매수하는 건 좀 아니라고 보고요. 다만 비중이 30% 이상이나 매수를 하고 보유를 하고 계시는데요. 당연히 비중을 15% 이하로 줄여놓고 대응하시는 걸 좀 권유를 해드립니다. 비중 30% 너무 많아요. 너무 많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구간도 나오지가 않고요. 이미 조정받으면서 횡보장을 이끌어가기 때문에 여기 박스권에서 이탈하면은 오른 만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왜? 이미 재료가 한번 다 나왔고 소멸이죠. 재료가 이미 소멸됐기 때문에 추가적인 재료, 임상에 대한 실험 결과가 나와야 되고요. 물론 연내 발표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지금 있는 주가에서 추가 매수하는 거는 의미가 없는 시점으로 보이고요. 지금이라도 절반 이하, 절반 이상 매도해서 좀 현금 확보한 후에 다시 한번 숨고르기 한 후에 다시 주가가 21선, 8만 선을 회복하면서 올라올 때쯤에 그때 추가 매수해서 단가를 좀 더 낮추면 더 그때 비중 싫다 하더라도 이미 거래량들 체크가 되면서 나왔기 때문에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거래량 들어오면은 한 번 더 튀어가는 그런 모습이 보일 겁니다. 지난주 방송에 이어서 제가 제약바이오, 위드 코로나 관련주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물론 바이오니아도 당연히 같이 묶여있는 그런 종목 섹터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있는 자리에서는 당연히 비중을 좀 더 줄이고 홀딩하고 보셨다가 숨고르기 후에 긴 조정 나타나고 난 뒤에 좀 매수세가 강하게 나타날 때 그럴 때 다시 추가 매수해서 재진입한다면은 분명히 수익권으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런 관점으로 좀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유니스는 풍력 에너지 관련주죠. 최근 주가들에 대해서요, 풍력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하고 있어요. 신성 ENG라든지 태양광, 풍력 태양광 이런 것들, 탄소 배출권, 이런 것, 후성, 휴캠스 이런 종목들이 좀 상승하고 있는 모습인데 그 중에서도 아직은 움직이지 않고 있던 대장주, OCI도 한번 좀 올라왔지만 유니슨도 풍력 에너지 쪽에서도 좀 대장 역할을 예전에는 좀 많이들 했죠. 아마 작년쯤이었을 거예요. 맞죠? 20년도 이때 풍력 에너지 그린 뉴딜 사업으로 한창 올라왔을 때 주가가 7,900원까지 올라왔다가 지금까지 약 1년 동안 긴 조정을 받으면서 다시 한번 풍력 에너지 이런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관심이 쏟아지면서 상승하는 모습이었는데 이제 자리에서는 좀 박스권을 만들면서 하단부를 만들고 있는 모습으로 좀 보여집니다. 물론 4,100원에 대해서 비중 10% 정도 보유하셨는데 이런 자리에서 매수하는데 사실 이런 자리에서 매수하는 것 자체가 이미 잘못된 매수죠. 하락 장세에서 이미 차트는 꺾여서 내려가고 있는 모습에서 매수를 했기 때문에 매수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좀 보여지는데 차라리 지금 자리에서 매수를 해서 들어가는 게 훨씬 더 나아 보이는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근데 어차피 풍력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은 순환매가 돌고 있기 때문에요. 유니슨도 분명히 한번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한번 급등할 수 있는 모습이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거래량 한 번씩 터져나가는 모습이 나오니까요. 지금 장세에서는 어차피 거래량도 없고 조정받는 모습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박스권에서 횡보하는 바닥권을 다지고 있는 모습을 라고 생각이 되니까 지금 자리에서는 조금 홀딩해서 가져가도 괜찮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이 자리에서 조금 더 기다려 보시면 분명히 매수가 위까지도 들어올릴 수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좀 더 관망하고 지켜보시고 만약에 얘가 그렇게 않고 박스권에 다시 한번 21선 밑에서 주가가 하락한다라고 하면은 3,300원 이탈 라인을 보세요. 이탈 라인을 보고 대응을 한다라고 하면은 차후에 다시 재진입해서 수익을 챙겨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또 참고하시고 매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종목 상담 한 5종목을 했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좀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지금 10시 30분이 지나가는데 잠시 휴식한 후에 다시 2부에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교육 자료 내용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도록 할게요. 네, 우선 2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무료 노란 톡방 입장하기 위한 방법으로는요, 샵 3989 문자 전송하시면 입장 코드가 발송이 될 거고요. 그에 따라서 입장하실 수 있고, 또 화면 하단부에 있는 QR코드를 카메라 앞으로 살짝 찍어주시면요, 바로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물론 문자는 유료, 건당 100원의 유료 이용료가 부과되니까는요, 참고하시고요. 100원의 투자가 아깝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시니까는 서둘러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무료 노란 톡방은 오늘까지만 입장이 가능하시고요. 또 들어오시려면 한 주간 또 기다리셔야 돼요. 한 주간 또 기다리셔야 되니까 오늘까지만 오픈해드리니까는 지금 당장 들어오시고요. 오늘은 또 특별히 실시간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이 방송 끝나고 장중 공개 방송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동공 진행하면서 여러분들하고 동일하게 같이 실시간으로 매매하면서 오늘은 또 어떤 종목으로 수익이 날지 같이 수익을 맛보시면서 오늘 시장을 좀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또 방송 이후에요, 관심 종목 다음 주 한 주간 어떤 섹터들이 움직일 것인지에 대한 관심 종목을 여러분들의 공개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는 지금 바로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방송 9월 2일부터 방송을 매주 진행하면서 여러분들에게 9월달 한 달간 진행하면서 수익을 좀 보시면은요, 보성 파워텍부터 시작을 해서요, 거의 34개의 종목에 대해서, 매매를 했고, 이거보다 더 많은 매매를 했죠. 아직까지도 뭐 스윙이나 뭐 중장기적으로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많고요. 저는 당일 매매를 일단 원칙으로 진행을 합니다. 당일 매매 또는 뭐 길어야 이틀에서 3일 정도 보유하고 있는 매매 기법을 가지고 있고요. 물론 스윙하고 뭐 중장기 이런 종목들도 보유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빨리 수익을 얻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은 이렇게 짧게 3%에서 많게는 뭐 10% 이상까지도 나오는 이런 모습이고요. 당연히 당일 매매를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짧게 수익을 내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합니다. 하루에 2%에 대한 수익은요, 한 달이면은 20일이죠. 20일가량 시장을 연다라고 하면은 40%에 대한 수익을 받아올 수가 있는데요. 100만 원을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은 거의 뭐 40만 원에 대한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죠. 지난 한 달간 9월 달에 143%에 대한 수익을 가져왔고, 이거는 단기 매매만 했을 경우에요. 단기 매매를 했을 경우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했을 때, 내가 100만 원 투자했으면 벌써 143만 원이 됐겠죠. 그런 식으로 수익을 가져갔고요. 어제도 마찬가지로 뭐 경남 스틸, 언급을 드렸죠. 이런 종목들이 오늘 시장에 좀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홍 의원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일 거다라고 해서 뭐 TBC나 뭐 또는 홈센터 홀딩스, 그리고 또는 뭐 부강,
이런 것들, 이런 종목들, 이런 경남 스틸, 그리고 이런 종목들이 움직일 거다라고 말씀드렸고 수익을 챙겨왔고요. 또 장 막판에 또 중국에 대한 이슈로 인해서 백광산업을 종가 매수하면서 종가 매매하면서 짧게 2% 수익을 챙기면서까지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또 오늘은 어떤 종목에도 수익을 챙겨갈지는 궁금하시면요 지금 노란톡방 참여하셨고요. 이렇게 여러분들 수익을 좀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돈 들지 않습니다. 돈 들지 않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이들 참석을 하시고요. 오늘까지만 노란톡방 문 열어드립니다. 열어드리니까는 지금 많이들 참석하세요. 자, 오늘 2부에서는요, 여러분들 제가 지난주에 드렸던 종목에 대해서 잠깐 좀 리뷰를 해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 어떨 때 지금 매매 자체가 좀 잘못된 패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디에서부터 매매가 좀 시작이 돼야 되는지 좀 간략하게 시간이 짧기 때문에 간략하게 언급을 드리고 그리고 방송을 마치도록 할게요. 지난번에 매수를 공개를 해드렸던 ABO인데 24,000원권에서 매매할 수 있는 이런 전략을 좀 드렸죠. 고점에서 누가 보면 고점 패턴이라고 보여지시는데요. 사실 코로나 치료제 관련주죠. 관련주고 최근 9월 중순부터 표적 항암제에 대한 임상에 대한 결과가 너무나 좋게 나왔기 때문에 상승세를 이어졌다가 이런 발표 이런 것들 때문에 올라왔지만 변동성에 분명히 변동성이 크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크기 때문에 노란톡방에도 말씀을 드렸고 언급해드렸듯이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보시면서 대응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고 단기적인 수익도 나쁘지 않지만 물론 단기적으로는 5% 정도 수익을 챙겨서 나왔어요. 5% 정도 수익 매수하자마자 그 다음날 바로 급등하면서 5% 이상 수익을 챙겨가는 분들도 계셨고요. 수익은 나왔지만 단기적으로 보기보다는 이미 제약바이오 위드 코로나와 관련된 종목으로 편입이 됐기 때문에 임상 실험도 좋고요. 연내 미 이상까지도 나올 수 있는 재료라고도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있는 자리보다 단기 수익 창출보다는 좀 더 중장기적으로 봐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있는 자리에서 시장이 깨지면서 연 3거래의 하락 장세를 보이면서 아마 얘네들에 대한 전환사채 물량도 아마 꽤 나올 거예요. 나오기 때문에 지금 21선은 물론 이탈하고 나왔지만 지금 자리에서 121선 구간까지 터치했기 때문에 오늘도 당연히 깨지면서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내려오다가 어차피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다시 한번 꼬리를 달면서 올라올 수 있는 종목이기도 그런 자리도 보여집니다. 아직까지 고점 플레이에서 나왔기 때문에 지금 있는 자리에서는 좀 더 홀딩하고 보시면 되고요. 어차피 분해가 분할 매수로 접근해서 들어갔다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지금 있는 자리에서는 좀 더 관망하고 기다렸다가 차후에 다시 한번 분할 매수로 2차, 3차적으로 추가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 중기적으로 봤을 때 관점을 본다라면 연내까지 길어봤자 2달이에요. 연내까지는 다시 한번 주가 회복하면서 크게 상승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물론 이 자리에서 뭐 17,000원이 깨지면서 15,000원까지 내려온다라고 하면은 좀 길어질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이 자리까지는 좀 더 어차피 시장이 눌려서 같이 내렸기 때문에 하락할 수밖에 없는 장이었고 이 종목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있는 종목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는 아직까지는 좀 더 기다려봤다가 좀 아직 좀 뭐랄까 제약바이오주들에 대한 종목들이 대거 눌렸다가 지금 들썩들썩하는 모습이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분할 매수, 추가 매수 관점을 좀 보고 계시고 대응한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상승 패턴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두 번째는 코스모화학. 최근 시장에서 코스모화학도 다시 한번 들어줬었어요. 들어줬다가 나왔는데 2차 전지 섹터가 이번 주 한 주간은 좀 강하게 패턴이 나올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최근 지수와 무관하게 올라왔던 섹터들이 2차 전지 섹터입니다. 2차 전지, 폐배터리, 2차 전지 자동차, 수소차, 뭐 전기차, 이런 배터리 사업 관련된 2차 전지 이런 종목들이 지수와 무관하게 올려왔어요. 근데 어저께 시장이 많이 깨졌죠. 그러면서 같은 패턴으로 내려앉았고요. 요거 코스모 화학과 같이 또 따라가는 게 코스모 신소재. 어제는 또 지수와도 무관하게 또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이었죠. 그리고 또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어제 시장 오후에서 다시 들어주는 이런 모습을 그렸습니다. 코스모 화학도 마찬가지죠. 이 코스모 화학도 2차전지 관련주이기 때문에 폐배터리 리사이클 사업을 대한 추진이 지속적인 사업이 유입되다 보니까 상승세는 이어갈 거고
아직까지는 박스권 라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18,000원이 깨지면은 이탈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직 깨지 못하고 18,600원까지 들어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더 기다려 보시고요. 18,000원이 이탈하게 된다면 과감하게 정리하고 다른 2차 정리 섹터로 관심을 본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수익을 받아갔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이미 지수가 한번 눌렸는데도 불구하고 2차 전지 섹터들이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고요. 수급이 유입되고 있죠, 지속적으로. 근데 반면에 지수가 또 상승해서 올라온다라면 마찬가지로 2차 전지 섹터들도 강하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여지죠.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도 지속적으로 상승해서 본다라고 하면은 좀 기다려 보시면은 나쁘지 않다라고 좀 보여지니까는 손절가 18,000원까지 보고 과감하게 이탈하면은 과감하게 매도 하시는 전략으로 보시고요. 아직까지는 좀 더 기다려 봐도 괜찮다라고 좀 언급해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한 주간에는 여러분들에게 2차 전지 섹터들이 좀 관심을 움직임이 보인다고 말씀드렸고 시장이 눌렸을 때 2차 전지 섹터들이 한번 강하게 올라갔어요.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눌렸을 때 2차 어저께 섹터들에서 많이 내려왔던 종목들이 많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오늘 시장이 반등해서 올라온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잡고 나서 가야지만이 좀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죠. 물론 저는 어제 2차 전지 섹터 중에서 한 종목을 좀 매수를 하면서 넘어왔고 오늘 시장에서 또 어떻게 반영이 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종목도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런 종목에 대해서 이런 종목도 있고 저런 종목도 있고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지만 이런 섹터들이 움직임을 패턴을 본다라고 하면 지금 자리에서 매수하는 자리가 아마 좀 낫지 않나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 관련된 종목은 아직까지도 상승세가 나올 거다라고 하니까는 다음 주 한 주간에도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또 10월 달부터 다시 한번 위드 코로나 시대가 다시 한번 열린다고 말씀을 드렸죠. 제약바이오 섹터들도 전반적으로 계속 조정을 받고 있지만 다시 한번 리재크 순환매가 돌리면서 반등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서 그 종목들도 다시 한번 추세가 전환되면서 올라오는 종목들이 많이 있어요. 최근 들어서 지난주였죠. 지난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했던 종목들 중에 하나가 이런 국정약품, 윈바이오젠 이런 종목들 분명히 한 번씩 나올 수 있는 유바이오, 특히 유바이오로직스 이런 종목들 당연히 위드 코로나와 관련된 종목이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도 움직인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당연히 수익을 받아갈 수가 있었죠. 그런 종목들이 아직까지도 관련된 제약바이오 섹터들이 다시 한번 반등해서 올라올 수 있는 종목들 그런 차트를 보시면은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한 7분 정도, 6분, 5분 정도 남았는데 여러분들에게 좀 교육 자료를 좀 알려드리고 그러고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어떻게 매수를 해야 되는지 좀 궁금해하시기 때문에 좀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은 이동평균선을 기준을 두고 이거는 주식에 대한 기초입니다. 어디 가서도 알려주지 않는 이런 기초인데요. 이동평균선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다면은 매수하는데 아주 효과적이죠. 이동평균선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일정 기간 동안 주가의 평균적인 단가를 선으로 이어지는 것을 말하고요. 5일, 10일, 20일, 40일도 있고 여러 가지 선이 있지만 60일, 중기적으로 보면 60일, 장기적인 종목은 120일 선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렇게 단기적으로 봤을 때 5일, 10일, 20일에 대한 평균적인 단가를 선으로 이어진 거를 말하는 거고요. 60일에 대한 평균적인 선을 이었을 때는 60일 선, 장기는 120일 선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 얘기가 좀 쉽게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어디 있냐. 자, 이렇게 핑크색 선으로 되어 있는 이런 선인데 이런 선들이 이렇게 5일선 또는 파란색이 11선, 노란색이 21선, 초록 색깔이 이런 160일선, 121선 이런 선이라고 합니다. 이런 선들을 기준으로 잡고 여러분들이 매매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간략하게 쉽게 지수를 보면서 언급해 드릴게요. 특정 종목을 주면은 추천주가 돼버리기 때문에 일단 지수를 보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수나 종목이나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어떨 때 매수를 해야 되는지 한번 보세요. 얘네들의 주가가 움직임을 보면요. 패턴 자체가요. 21선을 기준으로 일단 저는 두고 봅니다. 21선. 자, 21선은 노란 선을 말씀을 드려요. 노란선인데 언제 매수를 해야 되느냐? 자, 21선에서 이렇게 오른쪽 방향으로 상승하고 있는 거를 우상향 방향이라고 하죠.
반면에 내려가고 있는 거는 역배열 방향이라고 해요. 우상향 방향과 역배열 방향. 정배열이죠. 정배열과 역배열.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데요. 우상향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존재 조건 안에서 이렇게 21선을 주가가 들어주고 나서요. 21선 자체가 이동하는 방향이 우상향으로 가고 있을 때 조정 한번 나올 거고 그 뒤로는 당연히 우상향 방향으로 나타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마찬가지고요. 21선을 돌파를 했죠. 돌파하고 나서 주가가 다시 한번 상승세를 나타냈고요. 과거에서도 봤을 때 줄긋하게 21선을 돌파하고 나서 조정 장세를 한번 나왔죠. 그러고 나서부터 패턴이 상승세가 나온다고 하면은 이럴 때 매수를 해야죠. 매수를 해야지만이 주가가 상승하는 패턴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이미 21선을 돌파하고 나서 다음날에 조정이 한번 나와요. 나오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상승 장세가 어떻게 나올 것인지 패턴을 본다고 하면은 이 자리가 매수하는 패턴이 되겠죠. 언제까지? 상승세가 나타나서 21선이 꺾일 때까지. 이런 자리가 매도할 수 있는 자리가 되는 거고 당연히 이런 자리가 매수 자리가 되겠죠. 누가 보면은 여기서 매수하면 되지 않나요? 라고 말씀드리는데 여기 자리는 바닥권을 체크하고 나서 매수세가 들어가는 거죠. 어디가 바닥인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이 바닥을 체크 한번 하고 반등이 들어왔을 때 이 자리가 21선을 통과가 됐다라고 한다면은 이 자리가 매수세가 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가를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삼성전자. 삼성전자가 대표적인 케이스죠. 이렇게 21선을 들어줬죠. 들어주고 나서 조정 한번 받고요. 그러고 나서 빨간불 켜면은 상승 패턴, 수익권을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과거의 차트를 본다라고 하면은 자, 누가 봐도 여기가 바닥권이라고 해요. 42,000원. 이거는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알 수가 없는 시점이고요. 당연히 21선을 들어주고 나서 조정 장세를 받으면은 이 자리가 매수 자리가 되는 거예요. 어디까지? 21선이 깨지지 않은 선까지. 그러면서 매수를 들어가야 되는데 난 여기가 너무 고점이다라고 생각했는데 불구하고 이 자리가 매수할 수 있는 타점이 되는 거죠. 이 자리가 바닥권이라고 체크 한번 해주고 반등 나올 때 이 자리가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 그러고 나서 상승. 대부분에 있는 종목들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요. 어디에서 매수를 하냐면요. 지금 이런 자리에서 매수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자리. 지금 저점이니까 깨지지 않을까요? 올라가지 않을까요? 이렇게 생각하면서 매수하고 있는 패턴을 보인다는 거죠. 이미 주가가 조정받고 하락장에서 21선 밑에서 주가가 놀고 있는데 이런 자리에서는 신규 매수를 하는 게 아니고요. 보유자분들의 영역이라는 거죠. 이렇게 교육까지 같이 진행하고 있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까지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자료로 여러분들께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장에서 많은 성투하시고요. 저는 방송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 목요일 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